안녕하세요. 문영래 정형외과병원 문영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PRP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PRP에 대한 많은 연구가 되어 왔었고 국내에서도 계속 이러한 요구는 있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 10월에 저희들이 신의료평가단과 같이 진행하여서 최종 결론으로 팔꿈치 건병증에 대해서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에 대해 사용 허가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좀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던 이 프로젝트가 결국 금년 9월 27일 심의 결과로 팔꿈치에 한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난 것입니다. PRP는 무엇인가? 또 그동안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었는가,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SPRP를 이용해서 진행되었습니다. SPRP는 튜브 내에 한 번 싱글 스핀으로 돌려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 가운데에 있는 부위를 싱글 스핀으로 뽑아서 거기에 있는 중간 부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저희들은 이를 통해서 여러 개의 그라뉴로사이트와 또 4배 이상의 플레이틀리트, 또 안티코아굴레이트는 사이트레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 성장인자를 생각했습니다. 알파 그래뉼레에 있는 TGF, PDGF, IGF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본 결과에서는 한 구조물이 특이하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인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포의 증식을 도와주고 치료에 도움을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설적으로 PDGF나 TGF-베타 다양한 그로스 팩터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서 성장인자들을 평가를 하였었습니다. 알파 그래뉼에 포함되어 있고 또 텐던, 카틸리지, 시노비움 자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혈소판, 골, 연골, 거대세포에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세포의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 TGF-베타까지 다양한 그로스 팩터를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팔꿈치에 PRP를 준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비교할 한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과제였습니다. PRP를 팔꿈치 안에 힘줄에 준다.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미칠 것인가, 또 비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PRP가 팔꿈치 건병증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서 어떤 우월성을 가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고 과정이었습니다. 즉 PRP를 한 군에서는 주고 나머지 50명의 군에서는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팔꿈치의 손목의 운동 또는 팔꿈치의 유연성 운동이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PRP 그룹과 운동 그룹을 나눠서 연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때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장인자를 체크했고 이 중에서 참 특이한 속에는 TGF가 있는 그룹이 또 많이 있는 환자들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SPRP에서 얻어져 있는 풍부한 용량의 TGF-베타를 가진 환자군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PRP의 키트가 연구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성장인자 중 TGF는 매우 중요한 포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통증이나 메이오 스코어에서도 역시 TGF-베타가 많은 그룹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게 비례 또는 역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GF-베타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이토카인이고 어쩔 때는 그 역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또 인터루킨 9, 인터루킨 10 그런 그걸 유발할 수 있는 T셀 분할을 유도하는 성장 인자로서 어떻든 이러한 TGF-베타가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 환자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와 같은 에피콘달라이티스, 그 다음에 팔꿈치 뒤쪽에 있는 플라이카 신드롬, 또 바이셉스 텐돈의 프로블럼, 그리고 팔꿈치 뒤쪽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외상가 건염에서는 외상가와 팔꿈치 건병증에서는 외상가와 내상가 병증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가의 건은 바깥쪽에 진행되고 팔꿈치를 손목을 펴주는 운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때 팔꿈치 바깥쪽이 아파진다 해서 우리가 외상가염 또는 테니스 엘보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때 주사 부위는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엔테시스 주변에 주게 됩니다. 즉 봉과 텐던 정션에 주사를 줌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외상가와 외상가를 덮고 있는 ECRB 바로 그 밑에 인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사를 주고 나서 스트레칭을 충분히 시행함으로써 유연성을 얻게 해줍니다. 또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재활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내상가염은 좀 더 복잡합니다. 즉 팔꿈치 굴곡근과 회내근이 같이 있기 때문이죠. 또 뒤쪽에는 척골신경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고 결과가 내상가염에 비하여 결과가 외상가염에 비해서 좀 불규칙한 경우도 많이 있곤 합니다. 내상가염에서는 팔꿈치 안쪽에 있는 정션 부위에 인젝을 하게 됩니다. 내상가염은 반대로 팔꿈치를 굴곡시켜주는 운동을 하거나 척사이 운동을 해줌으로써 호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려주는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지구력을 증가시켜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팔꿈치의 건병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환자분은 외상가염으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 왔었습니다. 실은 이두박근의 원위부에 있는 건염이 있는 환자로서 이는 PRP 치료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PRP에 도움을 받은 경우를 보자면 좌측의 경우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나서 합병증으로 피부가 위축되고 더 통증이 악화된 경우에 PRP를 준 지 3주에서 4주 후에 다시 살이 되돌아온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증상도 완화되고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PRP는 싱글 스피닝으로 5분 정도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중간층을 얻게 되고 거기에 있는 버피코트층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싱글 스핀을 마치고 나면 밑에 적혈구의 층과 중간에 있는 플레이틀리트 리치 레이어와 그리고 플라즈마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TGF-베타는 염증 과정과 그리고 힘줄의 재생성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세포 외 매트릭스 생성에 도움을 주고 또 힘줄이 부착되고 있는 골세포 대사에 유익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로 PRP는 생물학적 치유를 도와주고 또 수술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는 경제적이면서 염증성 통증마저도 조절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판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응증은 팔꿈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더 필요한 어깨, 무릎, 또 그 다른 관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응증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PRP의 상태에 따라서 얻어낼 수 있는 성장 인자가 치유와 염증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레벨을 찾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창상 치유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제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질문과 또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PRP와 다른 약물과 병행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약물을 병행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 PRP를 사용할 때는 어떻든 성장인자의 생성에 좀 나쁜 영향을 주는 과다한 NSAID는 피하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주 심각한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강력한 NSAID를 투여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아세타미노펜 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PRP 제제와 동시에 아세타미노펜 수액을 같이 투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PRP 시술 주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PRP는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한 번 인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3개월 또는 약간 더 짧게 주사를 줄 수도 있는데 짧게는 3주, 길게는 3개월 단위로 주사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시술 후 통증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PRP를 맞고 나면 많은 분들이 꽤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보통 길게 가면 1주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술을 하자마자 저는 아세타미노펜 수액을 줘서 통증을 완화시키곤 합니다. 또 만약 그 통증이 좀 주변에 있는 관절에 있는 염증과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NSAID를 같이 병합 투여함으로써 PRP 시술에 의한 합병증 중에서 가장 심각한 통증을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PRP 후 부작용 경험이 있으신지와 어떠한 사례들이 발생 가능한지요? PRP는 자기 몸에서 뽑아서 사용하는 자가세포 치료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딱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합니다. 따라서 주사를 주고 어떻든 통증을 잘 조절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PRP 후 부작용은 통증입니다. 그 통증을 잘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아세타미노펜 수액을 통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PRP 진행 시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장 우리가 조심스럽고 좀 피해야 할 것은 환자와 피가 섞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PRP를 하는 경우에서는 만약 환자의 사례가 많아진다 하신다면 반드시 담당 간호사, 전담 간호사를 이렇게 두고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여러 환자분들의 피가 섞이지 않고 또 이게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과거력상 혹시나 좀 암이 있는 환자가 과거력상 암 같은 그 어떤 질환이 기존 질환이 있는가를 확실히 파악하고 나서 투여해야 되는 그 주의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PRP를 진행할 때는 전담 요원이 있어서 그것을
섞이지 않도록 하고 감염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하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혈액 분리가 되지 않는 환자들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어떤 혈액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나 아니면 좀 만성 질환이 있었던 분들은 싱글 스핀으로 돌리고 나서 약간 빨갛게 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그때는 한 번 더 원심 분리를 해보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세령 플라즈마층이 노란색이 아니고 붉게 나온다 할지라도 사용을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액 분리가 되지 않는다기보다는 약간 위층이 좀 붉게 나오는 용혈 반응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렇더라도 환자의 결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사용을 해도 됩니다. 현재 신의료기술 상과염만 받았는데 다른 부위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안타깝게도 팔꿈치의 건병증에만 인증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례에서는 팔꿈치, 발목, 무릎, 어깨 다양한 건과 힘줄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적응증을 확장시킨다면 많은 환자들이 불필요한 수술을 피하고 더 나은 결과로 PRP를 통해서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RP 추출 과정상 오염을 100%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감염이 경험이 있으신지요? 또 처치 방법과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팁이 있으신지요? 저는 PRP를 사용할 때 반드시 글러브를 사용하고 있고 전담팀이 제작을 해서 저에게 갖다 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수천 명의 PRP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감염의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고 예방의 기본은 시술자도 글러브를 사용하고 또 전담팀이 그것을 받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이 사용하는 키트와 다른 키트들도 있는데 써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와 있으시다면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키트 선택 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동안 SPRP만 사용해 왔습니다. 이때 가장 선택했던 중요한 포인트는 플레이틀리트 넘버가 농축을 했을 때 일반 정상 혈액에 비해서 4배 이상 올라가고 또 성장인자 검사에서 충분한 용량의 성장인자가 검출되는 키트를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것이 SPRP였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다행히 그 키트를 통해서 많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PRP 급여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PRP 급여 규정은 팔꿈치에 한해서 법정 비급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선생님들께서 환자의 합당한 키트를 사용하고 팔꿈치에 있는 건병증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법정 비급여로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PRP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